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풍문이 단 5초면 SNS를 통해 지구의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최초 소셜루법 풍문으로 트로스에서는 재미있고 신기한 황당하고 비밀스러운 풍문을 모으기 위해 100여 명의 풍문 수집단을 모집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내용을 궁금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풍문 수집단이 모은 사회, 건강, 연애, 경제 등의 다양한 풍문들. 이 중 풍문 수집단이 가장 궁금해하는 풍문은 친구 기일날 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이 왔다고. 들리는 소문에 민간요법으로 병을 낳았었다. 건강이 있고 나서 돌린 거지. 아까 봤거든요. 근데 무슨 뇌종양을 자연 치유하셨다고. 뇌종양을 자연 치유한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 (50대) 이상의 남녀가 가장 많이 댓글을 단 오늘의 풍문. 매년 약 6,000명 정도의 뇌종양 환자 발생. 이 중 악성 뇌종양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런데 이런 뇌종양을 자연 치유한 사람이 있다는 SNS 제보. 지금부터 풍문의 근원지를 찾아가 본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팔당호 근처. 멀리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할아버지가 눈에 띄는데 하얀 수염 모시한복,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이분이 바로 기적의 사나이. 뇌종양을 앓았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 넘쳐 보이는 할아버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저녁을 먹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구름이 꽉 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녁 먹는데 수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네 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끌적거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먹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러냐? 할 수도 얼마든지 굉장히 오래됐다. 소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다고 어느 날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병원에 갔더니 저를 데리고 판독실에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는데 중지 한마디만 게 종양이 커서 이미. 내가 뇌종양이라니. 근데 그분이 굉장히 표정이 아주 슬픈 표정이 더군다나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면서 너한테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래요. 선배님 왜 나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종양 수술을 할 수조차 없었다. 매일 두통에 시달렸지만 아내와 사별한 처지에 홀로 항암 치료를 받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할아버지.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날이면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오락에서 와서 갔더니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을 가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혹시 캐나다에서는 뇌종양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한가닥 희망을 품고 워털루 대학병원을 찾아간 할아버지. Please take a look at these diagrams. As you can see, this is the human brain, and it's in this area that a problem has developed. Mr. Chun, I'm afraid I must agree with the Korean hospital in the results of their inspection. If the operation isn't done properly, there's a chance that a tumor could 하지만 develop. 이곳에서도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는데, Lead to paralysis. 그때 Mr. Chun, I have to ask, we found something very strange.
can I ask what kind of treatment you've been receiving these last few years? 왜 그러시죠? 혹시 악화됐나요? Mr. Chan, please take a look at this diagram. You can see between these two, there's been almost no change at all. It's extremely abnormal. Are you sure there's no particular treatment that you've been receiving? 그냥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3년 전부터라면 지난 몇 년간 겨우살이 달인 물을 꾸준히 먹어온 것이 생각난 할아버지. Well, in any case, you're a healthy individual. You're an extremely lucky person. Congratulations. 종양이 자라지 않았다면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Well, you're healthy. 제가 겨우살이를 처음 먹게 된 곳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뭐 겨우살이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독일에 갔더니 겨우살이 약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저런 겨우살이가 많이 있는데 저걸 이제 먹어볼 필요가 있다.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준 겨우살이는 낙엽 활력수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늘 푸른 여러 해살이 기생목을 말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 상기생이라 하며 약으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뭐 뇌종양 알았던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한 3년 전에 교통사고가 잠깐 경미한 교통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촬영을 했을 때는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고 했었는데 20대부터 시작된 원인모를 두통 그리고 40대 뇌종양을 판정받은 할아버지. 하지만 종양이 발견되고 5년 동안 식이요법, 약초요법 등을 적용해 이제는 뇌종양이 완치된 상태라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뇌종양을 자연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비법을 알아보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남양주에서도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팔당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물 장독대. 여기 뭐 항아리마다 막 겨우살이, 뭐 두충, 세비름, 또 와송 같은 효소들이 담아져 있지만 제가 잘 만들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우살이 효소입니다. 뇌종양 퇴치 비법 첫 번째, 겨우살이 효소 만들기. 효소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깨끗이 씻은 약초와 흑설탕을 1:1 비율로 잘 섞어 항아리에 담아 6개월간 발효시킨 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다시 2년 6개월간 숙성, 저장해주면 끝. 겨우살이는 10월경에 참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겨우살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우살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보면 빨간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겨우살이를 채취해서 잘 말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뇌종양 퇴치 비법 두 번째, 겨우살이물. 이 정도를 이런 주전자에 넣고 센 불로 놔서 펄펄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약 10분 정도 더 끓여요. 끓여서 밥물을 부어서 먹는다든지 식후에 한 컵 정도 물을 마신다든지 소화도 잘 되고. 그건 뭐예요? 이건 효소입니다. 뇌종양 퇴치 비법 세 번째, 겨우살이 효소 반찬 만들기. 다 된 효소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넣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여름에 갈증 날 때도 효소를 타서 먹는다. 피로하다거나 이런 때 효소를 먹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모든 반찬에 겨우살이 효소를 뿌려서 드신다는 할아버지. 겨우살이 물을 넣은 밥과 국, 그리고 효소를 넣은 반찬까지. 그야말로 할아버지 밥상은 겨우살이 진수성찬. 식사를 다 마치신 할아버지.
소화도 시킬 겸 잠시 화단을 가꾸시더니 또다시 겨우살이를 찾으신다. 바싹 말린 겨우살이를 우려서 차를 만들어 드신다고. 겨우살이 차는 방광의 기운이 찬 사람, 그리고 어혈이 자주 뭉치고 하복부의 기운이 찬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다고 한다. 겨우살이는 한의학에서 상기생이라는 약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겨우살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높이기 때문에 암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겨우살이 추출물을 쥐에게 투입했을 때 암세포 억제율이 50%에서 70%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겨우살이 추출물을 종양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겨우살이는 항암 활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암세포만 세포살을 유도해서 뇌종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우살이는 어느 나무에 기생하냐에 따라서 약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뽕나무나 참나무에서 기생하는 겨우살이만 약으로 쓸 수 있고 다른 나무에서 기생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뇌종양은 할아버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자연의 품 안에서 자연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의지로 뇌종양을 이겨낸 할아버지야말로 바로 진정한 기적의 사나이가 아닐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25만 원이 결제가 되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좀 해킹하지 않았나. 장기 매매 사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장기 매매하고 그렇게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그 사람들이 진짜 진실처럼 말해가지고 20대 풍문 수집단이 추천한 풍문은 바로 SNS 장기 매매 납치 괴담.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 매매 표적 납치 두려움에 떨고 있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납치, 장기 매매에 관한 괴담들이 돌고 있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괴담은 일반인이 장기 매매 업자로 추측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을 SNS에 올려 퍼져나간 것으로 표적이 된 대상을 뜻하는 청웅,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뜻의 사타부원 등 장기 매매 업자들이 사용한다는 문어로 표현되어 있으며 약속 장소를 사진으로 받았다는 등의 괴담이 아닌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괴담의 장소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여느 때와 같이 활기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제작진은 괴담에서 지목되고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노량진 구석구석을 찾아봤다. 그리고 괴담 속 사진과 똑같은 길목을 발견한 제작진. 바로 문제의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봤다는 상인에게 SNS 노량진 수산시장 괴담이 사실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집에서 4시에 와서 물건 조금 사갖고 여기 오면은 5시 이전에는 오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는 5시 반이면 도착을 해. 예를 들어 장기 모시 했다고 하면 피도 흐르고 여기서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근거 없는 소리라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고 그런 그런 없고 우리 장사 못하고. 어떤 이들은 괴담 속 메시지 내용이 장기 매매 업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어 진실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관할 경찰서 및 상인들의 증언 결과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